안녕하십니까, 김관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폐결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폐결절에서 폐암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그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에서 폐암이 진단이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그 어떤 검사들을 추가로 하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폐암의 병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병기를 결정하고 이제 실제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전 단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먼저 수술 설명을 위주로 드릴 텐데요. 바로 수술적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폐의 어느 정도 해부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조금 정보를 드릴 거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수술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방법들,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시고 어떻게 병동에 계시고 언제 퇴원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과를 받게 되실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폐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폐는 보시면 이제 기도라고 해서 큰 관이 내려오죠. 튜브처럼 되어 있고요. 이 기도는 이제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뒤에는 막 성분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단단한 그런 연골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양쪽으로 갈립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고요. 오른쪽에서 이제 이게 가지를 칩니다. 세 가지를 쳐서 상엽, 중엽, 하엽 세 군데로 가고 있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두 개만 나뉩니다. 그래서 상엽하고 하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다음에 이 나누어진 이제 상엽으로 간 것들은 가지를 또 한 번 치죠. 가지를 쳐서 다시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분절로 나누어지고, 중엽으로 간 건 두 개, 하엽으로 간 건 5개 이제 분절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간 건 상엽에 4개, 그 왼쪽 위쪽은 4개, 아래쪽 4개에서 8개의 분절입니다. 그래서 해부학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폐는 상엽, 중엽, 하엽이 있고 왼쪽은 상엽하고 하엽만 있죠. 그리고 이제 분절은 이제 그 옆보다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옆이 분절로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하고 왼쪽이 왜 다르냐? 그 이유는 심장 때문입니다. 심장이 이제 저희 이렇게 주먹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놓여서 있는데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왼쪽이 조금 더 많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왼쪽 폐가 좀 더 공간이 작아지면서 이제 중엽이 상엽하고 붙습니다. 붙으면서 두 개의 옆으로 되는 거고요. 분절도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부학 있는데 말로 설명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거꾸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해서 땅이 있고 거기에 큰 나무 이제 가지가 올라오죠. 줄기가 올라와서 이게 좌우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것들이 세 갈래, 이쪽은 두 갈래로 나눠진 다음에 다시 또 가지치게 되는 거고, 그 큰 가지 세 개 각각마다 이제 나뭇잎이 달리는 거죠. 이렇게 나뭇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폐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폐라는 건 이제 폐 실질 내에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폐암이 많이 진단이 늦게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폐 안에서는 감각을 못 느끼고요. 이 폐 밖으로 나온 흉벽 쪽을 침범을 하거나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감각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생겼을 때 이 덩어리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감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흉벽에 닿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혈관에 침범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관지를 막아버려서 거기 주변으로 이제 무기폐가 생기면서 폐렴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오기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폐암으로 진단되신 분도 이제 증상을 보면 증상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검진해서 찍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상 때문에 찍은 CT나 엑스레이에서 발견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실제로 증상이 생겨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치료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상당히 치료 결과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폐암의 이제 절제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폐 구조 생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그 나무의 그 나뭇잎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뭇잎 안에 어떤 열매가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과 열매가 있는데 그 사과를 따려면 그 엽을 잘라야 되겠죠. 나뭇잎 일부를 포함해서 자르는 것처럼 자르는데 그게 이제 쇠기절제술이 가장 적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기절제술이란 말을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가장 간단한 게 이제 피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피자를 보통 6조각으로 낸다고 하면 그 각각의 생긴 모양,
그 6조각 난 그 하나의 모양 보이시죠? 그런 모양으로 이제 폐를 절제합니다. 그래서 폐에 있는 덩어리 있으면 이렇게 그 피자 모양 잘린 것처럼 잘라내는 거. 이게 이제 쇠기절제술이라는 거고요. 쇠기절제술의 목적은 이제 그 결절 자체를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고 폐암 진단하는 거에서 뭐 위치에 따라서 바늘생검이나 기관지를 통해서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술 들어가서 실제 쇠기절제술로 해서 그 결절을 떼내죠. 떼내서 수술장에서 동결절편이라는 걸 합니다. 동결절편은 이제 조직을 급냉을 시키죠. 급냉을 시켜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정확도는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걸로 있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면 나오죠. 그래서 수술장에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제 암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덩어리가 있어, 그 덩어리 이미 절제가 됐잖아요. 폐에 있는 덩어리를 절제했으니까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까 폐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 가지에서 나오는 나뭇잎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뭇잎들 간에 서로 통이 있습니다. 공기의 길이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혈관이라든지 림프액 같은 것들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 줄기를 잘라야 돼요. 그 나뭇잎만 잘라내면 그 남아있는 다른 나무 가지에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엽절제입니다. 치료 원칙은 엽절제. 그래서 만약 상엽에 이제 덩어리가 폐암이 진단이 됐다. 그럼 원칙은 상엽 전체를 절제합니다. 그래서 놀라시죠? 3분의 2일이 가는 거고 왼쪽이다. 그러면 절반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수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쇠기절제술을 해보고 만약 암이 아니다. 그럼 그걸로 끝을 내겠지만 만약 암으로 진단이 되면 상엽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자르려면 어떻게 하냐, 나 살 수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폐라는 조직을 이제 가령 상엽을 절제하잖아요. 그러면 이 폐라는 조직은 다른 조직처럼 이렇게 재생이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 남은 공간이 생기는 건 맞는데요. 이제 이 공간이 다른 폐들이 커집니다. 폐가 커지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풍선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풍선에서 바람을 조금만 불면 풍선이 작잖아요. 바람을 세게 불면 풍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불면 늘어나듯이 이 남은 뼈, 가령 상엽을 절제했다. 그럼 중엽하고 하엽이 커지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그 커지는 게 100%다 채워지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덜 채워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흡기 재활이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수술하실 때 많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 전부터 미리 드려요. 그 공을 빨아당겨서 공을 올리는 걸 통해서 이제 폐활량을 늘리는 연습을 하게 하는데요. 수술 전에 미리 연습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고 수술하고 나면 아프죠. 통증도 있고 아픈데 이거 불려면 잘 못 부시니까 수술 전에 미리 교육을 좀 시켜놓고 그 방법을 익혀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걸 하게 하시면 훨씬 더 잘 보세요.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정말 환자분들 나중에 외래 보면, 그리고 외래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여드리거든요. 처음에 수술하는데 이만큼이 폐가 작았다면 다음에 오셨을 때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늘어났으면 정말 보여요. 즐거워하시는 분. 그래서 저한테 막 말씀하세요. 정말 열심히 운동했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폐가 절제됐기 때문에 폐활량이 줄어서 평지밖에 못 걸었지만 이제는 뭐 등산도 하고, 처음에 얕은 등산 하셨다가 이제는 뭐 높은 데까지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수술한지 모른다 하시면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 재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 절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쇠기 절제 수술을 저희가 하지만 이건 폐암의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있는 줄기를 잘라서 그 줄기하고 그 붙어 있는 나뭇잎까지 다 통째로 떼놔야만 그쪽에서 생긴 게 추후에 재발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간 이제 분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절 절제는 이제 그 엽이 하나의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또 가지를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엽의 좀 더 작은 가지의 나뭇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워낙 초기 폐암이 많이 발견이 되시면, 예전에는 무조건 엽절제를 했다면 초기 폐암은
말씀드린 대로 주변으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 폐암에서는 이제 굳이 엽절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가능한 폐를 좀 살려보자. 그래서 분절절제를 시도하고는 있고요. 뭐 장기 성적에서 최근 나오는 보고들에서는 아주 초기 암에서는 이제 엽절제한 거하고 재발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엽절제하는 게 훨씬 쉽죠. 이게 수술 시간도 하지만 분절절제는 그 폐 일부분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수술은 예전에는 뭐 내시경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폐암을 절제하는 방법은 이 갈비뼈 늑간 있잖아요. 갈비뼈 사이 여기를 이제 벌립니다. 벌려서 제 손이 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폐를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상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좁은 공간을 벌려서 손이 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하면 수술하고 나면 이걸 다시 저희가 이제 붙이죠. 붙이면 이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아프죠. 그리고 통증을 주로 느끼는 부위는 이제 갈비뼈 사이 아래쪽에 늑간신경이 지나거든요. 이 신경을 갖다 이제 벌리고서 수술을 하는데 이 늑간신경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환자분들 이제 아마 오시면 뭐 외래 오실 때 말씀하세요. 왜 수술은 여기 했는데 여기가 아프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혹시 여기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늑간신경 자체가 이제 여기에 있지만 이 신경 자체가 감각을 이 앞쪽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앞쪽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개용술이라는 거고요. 그 개용술은 좀 개선하는 방법이 이제 흉곽경입니다. 흉곽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용술하고 흉곽경의 차이는 뭐냐면 이 갈비뼈 공간을 벌리느냐 안 벌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벌리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구멍만 내고 수술기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벌리면서 생기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흉곽경을 통해서 보통 이제 3개 정도 구멍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로는 카메라가 들어가죠. 카메라 들어가서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고 2개의 구멍을 더 뚫어서 각각 오른손 왼손 기구를 넣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이제 통증이 있죠. 물론 개용술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흉부외과 의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 흉곽경 개수를 구멍 개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처음에 3개, 요즘은 2개, 요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공으로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 후 통증, 늑간신경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제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최근에 로봇 수술을 많이 합니다. 로봇 수술은 이제 내시경하고 좀 비슷하죠. 흉곽경 수술하고 비슷한데 로봇으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건 기구 대신에 로봇팔이 들어가죠. 로봇팔이 들어가는데 수술하는 사람은 그 환자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떨어져 있는 그 큰 모니터가 있는 데서 화면을 보면서 합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저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하면 정말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되고 제 이제 2 손을 갖다가 로봇 팔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저희 팔이 이제 관절이라는 게 꺾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로봇 팔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위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카메라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로봇 수술이 특별히 뭐 수술 성적이 좋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로봇 수술 현재 장점은 말씀드려서 좀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이제 비용 면에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하는 데서는 좀 제한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로봇이 이제 4세대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점점 저 로봇 팔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추가되고 최근에는 이제 단일공으로 하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멍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그런 최신 그런 로봇 기구를 활용하는 그런 수술들이 최근에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저희가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최소 침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삭관을 하지 않고서 이제 수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은 뭐냐면 이제 수면 내시경 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환자분은 기도삭관을 하지 않고 그냥 환자분 주무시게 하고 본인 호흡으로 숨을 쉬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고 이 내시경도 단일공을 합니다. 단일공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의 장점이 있죠. 이제 수술 중에 이제 기도삭관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흉곽경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좀 특수한 관을 사용해서 오른쪽하고 왼쪽이 분리된 관입니다. 한쪽으로만 이제 공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한쪽 폐를 허탈을 시킵니다. 공기를 넣지 않고 폐를 가라앉히고 그 공간이 생긴 공간으로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하는 동안 한쪽 폐로만 숨을 쉬시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 폐를 절제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또 인위적으로 이제 기계에서 이제 압력을 넣죠. 이게 넣기 때문에 그런 압력 때문에 해서 이제 폐 손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본인 호흡을 자발 호흡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하는 검사 중에 폐 기능 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폐 기능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한쪽 폐로만 이제 숨을 쉬면서 저희가 수술하기 때문에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 한쪽 폐를 못 견디시거든요. 수술 기간을.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면을 하게 되면 양쪽 호흡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든 환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폐 기능이 좀 그 수면으로 하려면 환자분이 조금 비만이 없으신 분들한테만 가능합니다. 너무 하면 이게 횡격막 움직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개용술을 하는 걸 최근에 이제 흉곽경 수술이 거의 대세처럼 이루어져 있고요. 그 흉곽경도 관을 좀 줄여서 개수를 줄여갖고 하는 수술들.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기에 있는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수면으로 해서 환자분은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일어나는데 이제 폐수술을 한 거죠. 한 거이기 때문에 환자분 여러 가지 합병증, 가장 큰 합병증은 수술 후에 이제 폐허탈이 없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암의 병기는 이제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죠. 수술 전에 하는 병기가 있고 수술 후에 내려지는 병기가 따로 있습니다. 기수가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저희가 암이 진단이 되면 폐 아까 엽을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엽을 절제하면서 뭘 절제하면 임파절을 같이 절제합니다. 그 임파절은 어디 있냐면 아까 나무 가지 말씀드렸는데 나무 가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제 분리되는데 거기 중간에 끼어 있는 데가 임파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파절을 같이 떼냅니다. 떼내서 보는데 만일 암세포가 그 폐에만 딱 국한이 돼 있다. 그러면 1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의상.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임파절까지 갔다. 그럼 2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더 크게 가운데까지 갔다. 그럼 3기. 여기를 벗어나면 4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 전에 내려지는 병기가 있고 수술 후에 진단이 되는 병기가 다릅니다. 대부분 환자는 이제 같은 기수가 나오긴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기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1기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가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는 거고 5년간 2기 이상 되는 환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표적 치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표적 치료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모든 환자한테 쓰는 항암제라든지 치료가 동일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때는 암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를 봅니다. 유전자 변이를 봐서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합병증이 주죠. 합병도 줄고 그다음에 그 어떤 변이에 따라서는 심지어 요즘 먹는 항암제도 있거든요. 먹는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경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 뭐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은 이제 보통 중환자실 조금 수술 중환자실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병실로 가시는데 올라올 때는 이제 수술 부위에 관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이 관 나오는 거 이 목적은 뭐냐면 수술을 한 부위에서 이제 공기가 나온다든지 혹은 뭐 피가 나온다든지 물이 나온다는 걸 배익시키는 목적이고 이걸 이제 양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이제 보죠. 그래서 양이 줄고 더 이상 공기가 새지 않고 나 그럼 이 관을 빼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내시경으로 하신 분들은 수술 후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퇴원을 하시고요. 개용술을 하시는 분들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을 하시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외래를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수에 따라서 뭐 1기이신 분들은 그냥 외래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게 되는 거고 2기 이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혈액종내과나 호흡기내과 쪽에 의뢰를 해서 항암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예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데요. 폐암이 이제 아까 1, 2, 3, 4기 있는데 이 기수는 이제 수술 후에 내려진 최종 진단이고요. 1기인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5년 후에 봤을 때 문제 없을 확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2기가 되면 50에서 60, 그다음에 3기가 되면 30에서 40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2기 이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보통 말씀드린 엑스레이는 안 되고 CT를 찍으면서 보는 거고 5년까지는 이제 저희가 스케줄대로 보게 되는데 5년 이후 5년까지 이제 저희 이제 중증 등록이라는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 건강보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경과를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 외래 환자분들이 실제 외래 수술 후에 제 외래 오셔가지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술하신 분들이 와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기침입니다. 예, 기침하시고 특히 저희 이제 폐암 수술하신 분들 오셔가지고는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이 좀 특징이 있어요. 기침을 하더라도 가래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가래는 안 나오고 이제 어떤 경우냐, 가령 이제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공기가 바뀌는 거죠. 예, 공기가 나오면 기침이 나오는데 이 기침이 한번 나오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기침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아까 저희 수술 방법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기도사관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관을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다른 수술에는 가령 관이 하나라면 저희는 관이 2개짜리를 씁니다. 오른쪽 왼쪽을 따로 들어가는 관이 2개 있기 때문에 기도사관을 할 때 관 크기가 다릅니다. 상당히 이 굵은 관이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계적인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고 해서 이 기관지 자체에 상당히 염증이 좀 남습니다. 그 기침 오는데 저희가 뭐 약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도 실은 효과가 별로 없으세요. 없고 가장 많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좀 물을 좀 많이 마시게 하고 결국은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시지만 이제 조금 물을 많이 드시고 하시는 것들 추천을 좀 드리고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수면으로 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수면으로 하는 제가 이제 수술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사건을 하지 않고 수면으로 폐암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면 이제 그 기도사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 자체가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하시는 게 통증이죠. 통증 많이 아프다. 근데 아픈 부위가 왜 수술 부위가 아니고 앞쪽이냐? 앞쪽인 거고 이 양상 자체가 이제 계속 아픈 게 아니고 뭔가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건 이제 신경이 살아나면서 만드는 통증이다. 그래서 늑간신경통이 그런 거고요. 이 통증도 또 약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제 목욕탕에 가서 온탕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 파스를 붙이면 좀 낫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신경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뭐 약으로 하기에는 약으로는 통증이 잘 듣질 않습니다. 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 아팠나 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또 그러다가도 또 가끔 또 찌르는 증상 생기고 해서 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수술에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은 실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을 하게 되고 폐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진단이 되고 수술 후에 병기가 진단이 되고 거기에 맞는 치료 그다음에 외래 보시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 경과를 겪게 되시는 합병증 같은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식도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도암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